작가 송다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래 사회를 생각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트렌드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가 맞벌이일 거고요. 두 번째가 개인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가 AI로 대표되는 정보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벌이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맞벌이로 전환을 해 들어가고는 있는데, 맞벌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회 세팅을 지금 만들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산업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이제 만든 이후로 1982년까지 산업사회로 전환을 했고요. 그 뒤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보, 금융, 뭐 서비스 이런 형태로 쭉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7년 이제 2년 전에 14%가 되면서 이제 고령 사회로 전환을 했고, 2026년에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전환을 합니다.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까지가 이제 42년이 걸렸고, 프랑스가 한 39년, 미국이 한 21년 걸렸는데 우리나라가 9년입니다.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산업화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노동시장도 급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삶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그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족이 점점점 더 개인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주의화하고는 다른데요. 이제 혼자 살아도 되는 사회로 전환을 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락한 잠자리, 늘 돌아오면은 차려져 있는 밥상은 예전에 전업주부가 있었던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빠른 속도에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가족이 왜 이래?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 바쁘기만 해.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이상이 변화하지 않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제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어떤 굴곡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이 꺾였다가 올라가는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IMF라고 생각합니다. IMF는 1997년도에 있었고요. 그 이전까지 1980년대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만 하면 내가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정규직과 상용직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그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고용유연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요에 따라서 인력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들여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이런 아주 용역, 파견 이런 것들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정이 이제 상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면 결혼하고, 아니면 결혼하지 못하는 약간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이제 저출산 문제를 양산하는 이제 기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자체가 약화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아주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 즉 제도로서의 결혼은 약화되고
관계로서의 결혼은 강화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점점 관계가 너무 불행하면 그 관계를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안 하게 됐고 사회 자체도 그렇게 변화를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여성들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훨씬 더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전업주부 체계. 그러니까 남자는 일하고 생계부양자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알뜰살뜰 살림하는 전업주부는 분명히 쇠퇴하고 있다. 어쨌든 이 맞벌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은 가족을 이루면서 맞벌이 하는 비율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1995년 대비 2018년으로 가면 지금 반수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 높은 비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비율은 늘어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선진 사회가 밟아가는 경로를 우리나라도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식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거, 현실에 따른 정책을 못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맞벌이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 쉽지 않은 거를 이제 뭐 몇 가지 좀 구조적인 원인과 의식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면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나 일중심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OECD 평균 1760시간에 비해서 한국이 2069시간을 일해서 약 연간 300시간을 더 일을 많이 하고요. 여기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한 700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시간에 쫓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53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쓴다고 하고요. 서울에서 경기로 나가는 사람은 1시간 정도를 쓰는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은 평균 1시간 10분. 그 다음에 인천에서 서울로 일하러 오는 사람은 평균 1시간 20분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다른 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맞벌이 부부들을 더 숨막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출퇴근도 왔다 갔다 하는 통근 시간도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꽤 많이 만듭니다. 일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몸은 직장에 있는데 애가 달아 있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안전하게 있을까? 잘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조바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아이 걱정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손에 제대로 잘 안 잡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가족 전이 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얘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일가족 양립 정책이 안 되면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아이를 혼자 놔뒀다라고 하는 미안함, 그 다음에 아직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밤 시간에 저녁에 이렇게 같이 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같이 자는 패턴보다는 남자분 혼자 자고 여자하고 아이들이 자는 패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다시 직장에 가면 또 피곤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는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요. 부모에게는 깊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래서 일도 제대로 일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조금 더 일찍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집안일하고 회사 일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일을 함으로써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승진을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독박 양육, 혼자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패턴에 가다 보면 왜 나 혼자 해야 돼? 나눠. 그런데 안 나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울증까지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일하는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게도요, 한국 사회에서 아까 분명히 여자가 전담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 여자 분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남자가 그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남자분들이 보시면 전업주부를 가졌거나 부인이 일하거나 상관없이, 심지어는 일하는 부인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분들이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이 더 작다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합해 보면 남성들은 여자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가사 일은 본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에는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남자분들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인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패턴, 회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패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은 남자들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기업 전체적으로 다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꼭 부부가 꼭 같이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부모 자식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다. 부부 관계는 제가 보기에 또 다른 형태의 연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금전과 관련된 미래의 준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맞추고 힘든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면 그것 자체가 풍요로운 연금으로 돌아온다. 즉 관계의 연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관계가 충분히 참아 나갈 만하고 충분히 리즈너블 하면은 가지만, 너무 불행하고 너무 화가 나 있으면은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산 사람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연금을 잘 맺으면 늦은 나이에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황혼이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선택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돌아와서 저녁에 식구들과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밥을 누가 차리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저녁이 있는 삶을 맞벌이 부부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같이 돌아와서 먼저 돌아온 사람이 하고, 그래서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아이도 좀 같이 돌보고 같이 즐기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혼자 차리는 밥상이 아니라 같이 차리는 밥상으로 전환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먹기만 합니다. 힘드니까. 이야기가 있는 밥상으로 전환이 돼야죠.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지쳐서 돌아와서 밥만 먹고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식탁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있는 밥상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경쟁, 공부, 성적 이런 쪽에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이 공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애 어디 학원 보내는 거,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져서 부부끼리 서로 소외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과 애정과 웃음이 있는 밥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론 이 모든 게 부부가 노력해서만 되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좀 육아기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맞벌이라고 얘기했어요. 듀얼 언어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사회는 맞돌봄과 맞살림이 있는 그런 사회가 같이 돼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맞벌이 사회는 미래 사회의 대세고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맞벌이가 진정하게 행복한 맞벌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맞살림과 맞돌봄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든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